이번에는 이제 시상수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AVS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수법을 이용해서 AVS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AVS의 꼴을 알아야 돼요. 꼴을 알고 그냥 회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꼴을 갖고 회로를 들러봐서 각각의 변수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밴드 개인이 앞으로 나오고, 자, 로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꼴은 S 플러스 P 분모 꼴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로 프리퀀시일 때는 얘를 썼어. 그 이유는 S가 하이로 갔을 때 폴점의 위치가 사라지게끔. 얘가 굉장히 크면 무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주파수가 노 프리퀀시로 갔을 때 폴점이 사라져야 되니까 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 플러스 S 나누기 P1, 1 플러스 S 나누기 P2 이런 꼴로 쭉 써야 되고요. 역시 분자도 제로 포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회로가 몇 차인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미스가 하더라도 풀고 나면은 몇 차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자, 이 회로에서 들다 보게 되면은 주어진 회로의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등가 회로를 갖고 이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회로가 몇 차냐, 몇 차 회로냐 보면은 C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죠? 세 개니까 3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3차 회로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3차 회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2차 회로입니다. 그 이유는 C의 초기치를 갖다가 세 개 다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막 가할 수가 없어. 얘를 갖다가 3V 가하고 얘를 2V 가하고 얘를 갖다가 10V 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 개가 하나의 페루프를 형성합니다. C로만 페루프를 형성할 때는요. 초기치를 두 개는 임의로 였지만 한 개는 KVL을 만족하게끔 여줘야 돼. 그래서 비록 캐패시터가 세 개지만 초기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값으로 초기치를 대입할 수 있는 C의 개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회로는 실제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 2차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폴이 두 개 존재하는 회로가 돼요. 자, 제로 포인트는 회로로부터 찾아내야 돼요. 회로로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보대 선도를 그릴 때 이 시상수 완벽한 회로를 꾸미는 게 아니고 꺾어지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꺾어지느냐 미드밴드에서 오다가 첫 번째 꺾어지는 얘 P1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폴의 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2차 회로니까 이 두 개의 P1하고 P2가 어디 있느냐를 갖다가 회로로부터 바로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AM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AM은 미드밴드에서 개인을 구하면 돼. 이거는 6장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고요. 얘는 구했고 G는 좀 이따가 생각하고요. 갖다가 전개를 합시다.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 분모를 쓰면은 1 플러스 P1분의 1 플러스 P2분의 1의 S 플러스 P1 P2분의 1의 S의 자승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A1이라고 두고 얘를 A2라고 두겠어요. 분자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원래는 시상수법으로 꼴을 썼을 때는 1 플러스 A1S 플러스 A2S의 자승분의 분자에 제로 포인트가 있고요. 자, 이럴 때 A1은 시상수의 합입니다. 자, P1분의 1은 C 하나 갖고 있는 시상수, P2분의 1도 시상수, 그 시상수의 합을 갖다가 A1이라고 두는데 C5가 만들어지는 시상수, C뉴가 만들어지는 시상수, CL이 만들어지는 시상수의 합을 다 구하면 돼요. 그런데 C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은 2차 회로이기 때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5 시상수 타오파이, 그 다음에 C뉴의 시상수 타오뉴, CL의 시상수 타오L 이렇게 두고 타오파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C파이에서의 시상수는 C파이에서 들다 본 저항값에다가 C파이를 곱하면 돼. 그런데 C파이의 시상수를 구할 때는 로 프리퀀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파이에서 시상수 구할 때 10U와 CL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C파이가 만들어지는 시상수가 제일 낮은 주파수에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C뉴나 C파이는 오픈 서킷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R에 C파이에서 들다본 저항값을 구하는데 나머지 캐패시터는 오픈 서킷으로 해서 제로. 로 프리퀀시는 뭐 했습니까? 무한대로 표현했죠? 다른 건 숏 서킷을 하라는 뜻으로 무한대로 하고 C파이를 들다보면 돼요. 그러면은 헤로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들다본 저항값인데 얘는 오픈 서킷이니까 이쪽은 필요 없고요. 일로 들다보면 얘 4개의 병렬 저항값입니다. 아까 타워 1을 구할 때 보면요. 아까 그 결과하고 잘 비교해봐. R1은 R1, R2, RS, R파이 곱하기 CI분의 1이 됐어요. 그쵸? 여기 CI가 뭐가 들어있냐면은 C파이 플러스 C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타워 파이를 이렇게 구해. 그 다음 타워 뉴를 한번 볼까요? 타워 뉴는 C뉴에서 들다보는 저항값인데 나머지는 오픈 서킷입니다. 그러면 회로가 좀 복잡해져.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R1, R2, RS, R파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파이라면 여기가 GMV파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가 RL 프라임이라는 저항이 하나 달았을 때 이렇게 들다 본 저항이에요. 신유에서 들다 본 저항은 이렇게 그린다고 보면 얘 4개의 병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이고 여기 전류원이 있어야 되고 RL 프라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다 본 저항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둔다면 여기 I가 전류가 흘러서 GMV파이가 합해져서 GMV5 플러스 I라는 전류가 흘러서 RL 프라임이 흐릅니다. 그리고 RL에 걸리는 전압과 V파의 합이 V가 돼. 그래서 그에 보면은 V는 R1, R2, RS, R파이 곱하기 I 플러스 RL 프라임에 GMV5 플러스 I. 근데 V파이가 뭐가 되느냐면은 R1, R2, RS, R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RU에 제로는 I가 1로 넘어가면 돼. IV 분이니까 얘 더하기 RL 프라임 더하기 GM RL 프라임 얘 곱한 겁니다. 그래서 RL 프라임 플러스 R1 R 얘 그러니까 알파이 제로 1 플러스 GM RL 프라임. 이것이 바로 RU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워 L을 볼까요? RL 제로에 RCL 제로에 CL. 여기서 들다 보면 저항인데 오픈시키면 얘도 없으니까 RL 프라임만 생겨요. 그래서 RL 프라임 곱하기 CL. 그래서 A1은 타워 파이 플러스 타워 뉴 플러스 타워 L R 파이 제로에 C 파이 플러스 RL 프라임 플러스 R 파이 제로에 1 플러스 GM RL 프라임의 전체의 C 뉴 플러스 RL 프라임의 C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구해보면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큰 게 있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그게 보면은 바로 얘가 제일 큽니다. 이게 그거는 타워 파이하고 타워 뉴하고 타워 L을 보게 되면은 CL에다가 RL 프라임이고 이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얘가 굉장히 커요. RL 프라임, GM 곱하기 RL 프라임이. 그래서 RU의 제로가 매우 큰 값입니다. 비록 C뉴가 작다 하더라도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틀렸네. 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RU의 제로의 C뉴. 얘가 좀 적더라도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우 뉴가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타우 뉴가 타우 파이나 타우 L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타우 뉴에 거의 도미넌트해진다. 뭐 그런 가정 안 줘도 좋아요. 세 개가 있고. 밀러 이펙트하고 고려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시상수에 합의되고. 그 다음에 A2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A2는 시상수의 곱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A2는 뭐냐 하면은 바로 P1하고 P2의 곱의 역수니까. P1의 역수 곱하기 P2의 곱이니까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캐패시터에서 들다 본 시상수의 곱은 A2는 C파이에서 들다 본 캐패시터에다가 C파이를 곱하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시상수의 곱이니까 얘 시상수하고 얘 시상수의 짝을 구하고 얘하고 짝을 구하고 얘하고 이 세 개로 갖고 있는 짝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 세 가지를 각각 쓰면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얘 두 개의 짝을 구해. 그러면은 C파이에 대해서 시상수를 구하고 C뉴에 대해서 시상수를 구할 때는 C파이를 갖다가 오픈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오픈을 숏서킷으로 처리해야 돼. 각각에 대해서 시상수를 구할 때는 다 오픈을 썼는데 두 개를 짝을 구할 때는 얘가 1번 폴, 얘가 두 번째 폴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폴에 대한 시상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폴은 숏서킷으로 처리하겠죠. 높은 주파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C파이에서 들다 봤을 때는 오픈인데 C뉴에서 들다 봤을 때는 C파이를 제로로 만들고 C뉴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C파이, 얘는 구해놔갖고 할게. 얘는 구해놨고 여기서 얘가 그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RU의 C뉴 여기 C파이 R C뉴에서 들여다보는데 C파이를 갖다가 숏서킷으로 만들었을 때의 저항값은 자 아까 여기서 들여다봤을 때를 회로를 그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오픈됐을 때는 복잡했지만 얘가 숏서킷 되면 뭐 돼요? 얘가 숏서킷 되면 이 저항 자체가 제로로 갈 거고 얘가 제로니까 GMV 파이도 제로니까 얘만 남아. 그래서 RL 프라임은 남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RC 파이 제로의 C 파이 곱하기 CL에서 들다본 저항인데 이번에는 얘하고 짝을 이뤘어요. 얘하고 짝을 이뤘는데 얘에서 구할 때는 오픈식이고 얘를 구할 때는 얘를 숏서킷 식입니다. 근데 얘에서 들다 보면 얘가 오픈이면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RCL C파이는 RL 프라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더하기 R C뉴 제로 C뉴 곱하기 RCL C뉴 CL 얘는 아까 구해놨고요. 얘를 볼까요? CL에서 들다 본 저항값을 구하는데 얘가 숏서킷이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들다 보는데 얘가 숏서킷 뭐야 되냐면 이 전류원 때문에 여기 있는 토탈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RCL C뉴는 RL 프라임과 1 플러스 베타분의 R1, R2, RS, R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분모가 A1하고 A2 값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2차 방식 근의 공식념 근의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A1 플러스 A2 S의 자승이 제로 되는 S의 근을 근사적으로 구하면은 바로 A1분의 1, A2분의 A1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A1이 L2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면 반대로 P1이 P2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얘가 P1이 되고 얘가 P2가 될 건데 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요 두 개로 갖고 S의 근을 구한 거고 요 두 개를 갖고 S의 근을 구한 거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도미넌트 하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 A1을 구해가 이 A1의 역수를 취하면은 첫 번째 꺾어지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타우니어하고 타우엘 세 개 중에 아까 CL만 있을 때는 얘 두 개가 제로일 거니까 얘에 대해서 꺾어지는 거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C5만 있을 때는 얘만 있고 나머지 없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꺾어질 거고 C5하고 C뉴가 있을 때는 얘하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C뉴하고 타우뉴하고 타우파이가 있는데 이 타우뉴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이 저항 때문에.
그래서 밀러 이펙트에서는 누가 커서 꺾어지는 포인트가 결정되냐면 밀러 캐패시터 CM에 의해서 꺾어지는데 지금은 타우뉴에 의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타우뉴가 왜? RU의 제로가 아까 CM이 C뉴의 1 플러스 GM 곱하기 RL만큼 커진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U의 제로를 보면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얘가 크거든, 얘가. C뉴가 그냥 있다 하더라도 알파의 제로, 얘가 알파의 제로에다가 C파이 곱한 거에다가 알파의 제로에다가 C뉴를 곱한 게 아니고 1 플러스 GM 곱하기 RL 프라임을 곱해. 그러니까 얘가 K라는 벡터하고 같은 거예요. 1 플러스 K하고. 그래서 얘가 저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캐패시터라고 보면은 얘가 밀러 캐패시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CM이 어디 됐어요? 1 플러스 GM RL 프라임의 C뉴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C뉴를 써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R을 진짜 캐왔는데 실질적으로 얘 곱하기 얘를 하게 되면은 C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상수법에서도. 그래서 타우뉴에 의해서 꺾어지는 포인트가 되고 CL이 굉장히 클 때는 얘네들 다 무시하고 얘가 제일 적으니까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데서 꺾어진다. 그래서 시상수법의 결론은 뭐냐? C가 아무리 많더라도 각각의 C에 대해서 시상수를 다 구해봐.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하나 특출하게 큰 게 있어. 그 큰 놈을 역수를 취하면 그것이 꺾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의 폴점이 됩니다. 만약에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폴이 거기에 두 개, 근방에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대충 그 근처에서 꺾어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된다는 거지. 꺾어지다 바로 또 꺾어지는. 폴이 두 개가 근접해 있으면은 시상수를 구하면 큰 게 두 개가 있어. 큰 게 세 개가 있으면은 세 개의 폴점이 모여 있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정확한 값을 뭔가도 대충 어디쯤 해서 꺾어진다는 것은 그림상 위치는 대충 알 수. 그리고 정확한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으면 되는 거고.